안녕하세요. 프레시 그레이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영상을 올린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있다는 뜻이겠죠. 옛날에 제가 한번 마이크를 소개할 때 제가 구입했던 블루 예티 X 마이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슈어의 MV7이 나온 줄 알았더라면 10만 원 정도 더 주고 MV7을 샀을 것이다.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에 20만 원 중반대에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바꾸고 싶어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MV7하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블루 예티 X 마이크하고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MV7이 나온 지 약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온 지 2년 된 마이크를 굳이 리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제품은 아니죠. 나온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리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이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좋은 마이크가 나왔을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가 이제 사실상 끝나가면서 더 이상 마이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좀 싸게 구입해서 제 손에 쥐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온 지 2년 된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됐다고 해서 이 마이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USB 마이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통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USB 마이크를 내놓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구입했던 블루 예티 X처럼 마이크 회사가 USB 마이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MV7도 슈어라고 하는 음향기기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슈어라고 하는 음향기기 회사는 일반 아마추어들에게 다이나믹 마이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슈어의 마이크를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20년 전에 SM58을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SM58만 유명한 게 아니라 SM57도 유명하고 베타라고 하는 마이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고가의 마이크도 유명한 것이 있지만 저가의 라인업에서도 이 마이크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가격이 싸고 많이 팔립니다. 이유는 이 마이크들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기본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그 가격대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소리 그리고 신뢰성,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SM58이 팔리고 있고 SM57이 팔리고 있고 베타 마이크가 팔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처음 구매했던 20년 전에도 SM 시리즈가 팔리고 있었는데 왜 지금도 팔리고 있겠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개선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마이크는 전자기기처럼 1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구형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팔립니다. 그래서 MV7도 USB 마이크지만 사실은 슈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형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마이크라는 거죠. 정말 괜찮은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 예티 X 마이크하고 MV7을 비교하자면 블루 예티 X 마이크는 USB 마이크이고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USB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입력 신호를 출력하는 것은 USB 단자밖에 없습니다. MV7은 USB 출력 단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마이크에서 사용하는 XLR 커넥터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한 커넥터를 사용하면 다른 커넥터가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MV7 같은 경우는 USB로도 출력이 되면서 동시에 XLR 케이블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도 기본적으로 보정을 하지 않았어요. 볼륨만 보정을 했고요. 녹음은 제가 갖고 있는 소니 PCM-D10으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OBS는 USB 신호를 받아서 녹음되는 중이죠. 나중에 이 차이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블루 예티 X 마이크하고 슈어의 MV7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력기기, 입력기기가 블루 예티 X로 되어 있는데
발생 레이턴시가 1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MV7으로 바꿔볼게요. MV7으로 변경하고 적용하면 레이턴시가 조금이나마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녹음할 때 마이크 쪽에서 출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거쳐서 출력 소리를 듣게 되면 블루 예티 X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들으면서 뭔가 녹음하고 하는 작업이 힘듭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MV7 같은 경우도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그래도 들으면서 할만합니다. 두 마이크는 레이턴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레이턴시 때문에 들으면서 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 예티 X 마이크가 좀 어려웠고 사실상 안 되는 수준이었고 MV7은 들으면서 할 만한 수준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를 비교해 볼 텐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 슈어 플러스 모티브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이크의 기본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비교하기 위해서니까 매뉴얼로 놓고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값만 이렇게 잡아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 EQ도 플랫하게 컴프레셔도 걸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설정으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발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MV7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는 꿈을 나는 어느 날 꾸었습니다. 굽어진 것은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는 절망의 산에 희망의 돌멩이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자, 이번에는 블루 예티 X 마이크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는 꿈을 나는 어느 날 꾸었습니다. 굽어진 것은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는 절망의 산에 희망의 돌멩이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일단 두 마이크의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소리의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두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 마이크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본은 충실한 마이크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색에 맞는 마이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블루 예티 X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로지텍 G 허브에서 이제 마이크를 지원합니다. 마이크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설정도 있고 이런 샘플 뭐 이런 조명이라든지 또 출력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블루 보이스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서 프리셋도 골라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셋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원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제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소리. 이러한 설정 값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추어에게는 오토가 최고예요. 제대로 된 오토가 최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블루 예티 X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봐서 했지만 원하는 소리를 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에 반면에 MV7을 보게 되면요. 당연히 매뉴얼에 있을 때에는 설정이 가장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EQ도 선택할 수 있고요. 컴프레셔도 얼마나 걸 수 있는가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고르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또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추어가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라이트, 미디움, 헤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더 편한 게 이제 뭐냐면 오토 레벨입니다. 아마 지금 소리가 변했을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니어, 가까이, 파, 멀리.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마이크랑 가까이 해서 녹음을 한다고 하면 이 설정으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음력과
제대로 된 소리를 수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MV7 같은 경우에 파로 놓고 하게 되면 조금 멀리 떨어진 한 주먹 2개, 한 30cm 정도까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수음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 MV7의 장점이 되겠죠. 이 장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다시 매뉴얼로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같은 거리에서 같은 크기로 이야기할 건데 이 레벨 미터가 있죠. 일단 매뉴얼로 놓으면 자, 똑같이 이야기해도 지금 입력값이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제가 개인값을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움직이는 폭이 있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소리가 줄어들고 멈추게 되면 촥 내려갔다 순간적으로 다시 올라오죠. 이 폭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마이크나 이 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 레벨에 특히 파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보시면 레벨이 많이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아까와 똑같은 거리에서 아까보다는 조금 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올라가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당연히 말을 하지 않으면 내려가겠지만 계속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레벨 미터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세게 이야기하면 더 많이 튀어가겠고 특별히 작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거의 같은 레벨을 유지해 주게 돼요. 이게 왜 유리하냐면요. 제가 이 MV7을 사용하면서 편했던 건 뭐냐면 EQ를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녹음되는 대로 이제 내보내는데요. 만약에 녹음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볼륨이 일정하게 입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정리하면서 들어봤을 때 이 레벨이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소리들의 크기를 끌어올려야 되죠. 그런데 소리의 크기가 만약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떨 때는 조금 세게 얘기했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천천히 약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한 이쯤 내려와 있으면 볼륨 조절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컴프레셔를 쓰는 거거든요. 작은 소리는 끌어올리고 큰 소리는 반대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매뉴얼로 하기에는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매뉴얼로 하다 보면 또 고음이 굉장히 깎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거 잡지도 못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토 레벨에서는 컴프레셔가 잘 작동해서 소리가 좀 뭉개지고 이런 것들이 덜 하면서 이 레벨이 잘 유지가 되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볼륨을 올리고 싶다 했을 때 여기서 5만 더 추가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 이 안에서 소리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다른 설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볼륨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편했어요. 제가 EQ를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는데 정말 뜻대로 안 됐거든요. 소리가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소리를 때로는 괜찮은 소리가 잡힐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이크에서 받아주는 소리도 굉장히 괜찮고 또 볼륨도 일정하게 잡아주니까 이것을 조정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블루 예티 X 마이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조정을 해봤으나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뜻대로 잘 안 됐었고 그게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리가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MV7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쉽게 해결되니까 아마추어 분들도 쉽게 라레이션 녹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라레이션 위주로 하는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전에는 컴프레셔를 쓰고 소리 크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소리가 또 뭉개지면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것은 항상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들의 밥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큰 틀에서는 알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세하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 대처 능력이 그들에게 밥줄이기 때문에
직접 그 자리에서 보면서 배워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접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MV7을 쓰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더 이상 어렵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EQ를 건들지 않고 또 볼륨만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하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USB 마이크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혹은 XLR 마이크지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또 추가적인 USB 기능이 필요한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면 MV7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같이 아마추어인데 이런 것들을 또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오토 레벨에 두고 마이크 거리를 좀 더 멀리하는 세팅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되고 적당한 소리로만 잘 녹음이 돼도 이 마이크의 값어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래도 꾸준히 이러한 것들을 이어나가기 원한다면 또 안정적인 소리를 좀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녹음하는 작업을 하기 원하신다면 MV7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MV7의 XLR 커넥터를 이용해서 소니 PCM D10으로 녹음한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녹음하는 데 있어서 파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SM58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파핑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이유는 레코더에 연결한 음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이나믹 마이크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이야기했었고 또 오랜만에 이런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이 각도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의 입에 대고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파핑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MV7을 가지고 USB로 녹음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파핑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오토 레벨에서 마이크 포지션을 파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파로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먼 거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파핑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일단 저도 생각지도 못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